2026 수능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사교육 스킬의 성대한 장례식과 같았다. 올해 이렇게 나왔는데도 스킬 위주로 학습을 하겠다는 것은 출제 기관과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 예,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허혁재입니다. 오늘은 26 수능 최신 경향을 설명해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년간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격필살팀이라는 수학 문제 전문 제작팀으로 활동했던 허혁재 강사입니다. 지금은 진학원에서 고3 수능 공통 과목을, 그리고 다원에서는 미적분, 확통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수능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제작으로는 15년간 일을 해왔고요. 좀 더 학생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강사로 일한 지는 5년 차, 대치동에 온 지는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육 수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앞으로 기출문제를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고 제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문항은 22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선택 과목은 8문제로 따로 있고요. 그래서 22문항 중 빅킬러라고 여겨지는 2점, 3점, 쉬운 4점 문항들은 18문제고 그 문제를 다 맞춰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하한을 높이는 최소 점수를 확보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학생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1등급까지도 이 문제들에서 의외의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과 주관식마다 준킬러라고 여겨지는 살짝 어려운 문제, 그리고 킬러라고 여겨지는 전국에서 몇 명 못 맞추는 문제가 되는 거죠. 2%, 3%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준킬러 킬러를 본인이 높은 점수를 기대한다면, 만점을 목표로 한다거나 최소 2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남은 시간을 이제 알뜰하게 사용해서 목표 점수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제가 수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단적으로 수능 직전, 수능이 11월 13일, 4일 전에 시행이 됐는데 제가 1일과 8일에 학생들과 풀었던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점을 언급하고 있죠. 저는 분명히 저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1일과 8일에 모두 동일한 주제를 약간씩 다르게 출제를 해서 수능 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킬러 문항에서 학생들이 고배를 마시는 도형 문제도 원 두 개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그리고 주어진 대각 대변 관계를 이용하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14번에 이렇게 출제한 거. 그리고 빈칸 문제에서도 따라가면은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한데 약간 숨겨놓은 요소가 있었거든요. 가가 3분의 n이었고요. 3 곱하기 3분의 n이어서 n이 나오는 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에서도 저 파란색 박스를 친 동일한 부분이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바로 n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번 사고를 거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동일하게 세부 요소까지 맞춰주고 있고, 모두가 6월, 9월에 11번 자리에 요 속도, 가속도, 거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은 저렇게 출제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확하게 육모, 군모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짝 변형이 된다면 이렇게 K 같은 문자를 하나 둬서 확정되지 않은 함수를 줘서 기억, 니은, 디귿마다 그 상황이 달라지도록 설계를 해서 출제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니은과 디귿에서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딱 값을 줌으로써 확정을 지어놓고 어떻게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고 확인하실 수 있고, 앞으로 가도 계속 수능에서 딱 나올 정도로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15년 동안 수학 문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딱 수능 실전에서 느낄 난이도가 어떤지를 제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설, 뭐 시대인재, 강대 K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을 위주로 타겟팅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앞에 문제들도 수능에 비해서 과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전 연습하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저는 앞에 문제로 가면 갈수록 계속 완벽히 숫자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출제를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만든 게 아니고 5일 전에 나온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죠? 그래서 이육수능에서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준킬러라고 여겨졌던 21번 주관식 문제가 22번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보다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EBS 기준으로 전체 정답률 2.4%가 나왔기 때문에 22번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킬러라고 여겨지던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15번이 정답률이 38.1%. 이게 킬러가 정답률이 저래도 되나 싶을 수 있지만 주관식은 찍기가 불가능하고요. 1부터 999까지. 객관식은 오지선다라서 찍기가 있었고,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14번, 15번에 4번이 많이 비어 있었어서 학생들이 13번까지 정확하게 푸는 정도의 실력이 있었으면
4번으로 두 문제를 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답률이 뻥튀기 된 감이 좀 있지만 문항 난이도를 그냥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21번이 훨씬 어려웠고 15번은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완화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객관식 찍기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막고 싶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주관식에 배치를 해서 킬러의 위치를 좀 옮겼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학생들이 이제 15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서 킬러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했는데 일종의 페이크 킬러였던 거죠. 진짜 킬러는 21번에 배치를 해놨고, 제일 학생들이 싫어하는 주제, 함수에다가 정수 조건 섞어주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견이 이미 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거기에서 좀 많이 현장에서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빅킬러 18문제는 쉬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다는 게 다른 설명에도 이제 가보시겠지만, 빅킬러 쉽다는 얘기는 1등급이랑 만점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 친구들은 저 문제들을 10분, 15분 안에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게 풀어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표 등급이 3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1년 동안 저것만 해도 사실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한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다 1등급 목표, 만점 목표로 하는 고난도 문제들에 집중을 해서 그걸 풀면 당연히 하한도 높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쉬운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주변에서 보기가 부끄러울 수 있죠. 근데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산 실력과 이제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하한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3등급 목표, 2등급 목표 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나중에 만점까지 가더라도 꼭 이 비킬러 쉬운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점 목표, 1등급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준킬러의 비중이 줄고 킬러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통은 많이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을 출제를 하고 나서 항상 출제 기관인 평가원은 시험을 출제하고 나면 출제 방향 보도 자료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이미 출제되었다는 게 두 글자로 기출이죠. 기출된 내용일지라도 형태, 발상, 접근 방식을 바꿔서 출제하겠다라고 밝혀왔고, 실제로 2026학년도 수능의 모든 문제는 기출된 문항에서 소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기출 문제만 제대로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연산 능력을 꼭 갖춰야 할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형태, 발상, 접근 방식, 여기에 집착해서 그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익힐 것이 아니라 다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핵심과 기본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하한을 높이는 공부뿐만 아니라 상한을 높이는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례 없었는데 간접적으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교육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유독 잘못된 사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항 유형은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6월 모의평가까지 22번의 수열 고난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대비를 한,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풀려고 기대한 친구들은 6월에 나온 아예 새로운 지수로그함 킬러 문제를 보고서 이런 건 배운 적도 없다, 이런 걸 어떻게 풀라고 내는 거냐는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어차피 다 교육과정 내에 있는 기본 내용들을 학생들이 그냥 킬러인 이런 거 안 나와 하고 배제했었던 것 뿐인 거죠. 그냥 기술 반복 훈련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는 킬러를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사교육에서 각 강사마다 시그니처 스킬 같은 게 있어요. 뭐 차수 논리, 교점 함수, 거리고, 지수 함수의 진행적 성질, 이름만 들어도 되게 멋있고 학생들이 열광하는 주제인데요. 이런 주제로 풀리는 내용들은 한 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2026 수능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사교육 스킬의 성대한 장례식과 같았다. 그래서 사교육에서도 이제는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요. 출제자가 문제에서 던진 화두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으로 전공법으로 뚫어나가는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야만 합니다. 올해 이렇게 나왔는데도 스킬 위주로 학습을 하겠다는 것은 출제 기간과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올해 그냥 바뀌었을 뿐인 거죠. 모두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출제 기관이 발표한 기준에 맞춰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무엇이 반복 재출제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익혀야 되겠죠. 기준은 기출 문제입니다. 강사 자작 변형 문제가 아니고요. 기출 문제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킬러가 처음 출제된 건 2009년이었어요.
2009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킬러가 조금씩 어려워져 왔고 그때마다 무엇이 반복 재출제되었으며 형태, 발상,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위주로 학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바뀌지 않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겠고요. 앞으로를 예측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화된 내용이 출제될 것인가. 분명히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인데 겉으로 보기에 다를 거예요. 근데 한꺼풀 벗기고 나면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걸 익혀야 해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기술 반복 훈련은 지향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을 해야 해요. 학생들이 뭐 방금도 영어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문해력, 독해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이거는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를 읽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읽지를 않고 조각을 내요. 문해력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 문제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읽고 요게 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출제자랑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조각을 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익혀야 합니다. 출제자가 던진 쟁점은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된 개념은 무엇이 있었으며 이거 관련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이런 주제를 다뤘었는지를 공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갖춰야 됩니다. 학생들이 상황이 조금만 복잡하고 내가 다루기 힘들겠다 싶으면 내려놔요. 생각을 정지해버립니다. 거기서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무엇을 조사해보고 무엇을 관찰해볼 것인가? 그래서 대입해보서라도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강사가 멋있게 풀어주는 것을 목격하고 관람하는 건 수학 성적을 올려주지 않아요. 결국 시험장에서 빅킬러 10분, 20분 만에 끝내버린 다음에 80분 동안 킬러를 푼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건 오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공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녹여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100분을 재고 응시를 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묶어서 각 공통 주제가 있는 문제들을 순서대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식으로 풀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같은 주제로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100분 동안 전 범위를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각 단원에서 하나도 약점 없이 점수를 획득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 응시로 평가원 기출을 첫 경험을 꼭 겨울방학 때 시켜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고3들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킬러는 또 스킬 없으면 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교육과정 내용만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킬러도 풀 수 있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계세요. 저는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학생들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토전역반으로 열려 있지만 이제 3모 끝나고 나서는 휴강을 한 달 했다가 5월부터는 수전역반으로 통합해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모의고사를 한 주 응시를 하고 나면 그 해설을 바로 당일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빅킬러 영상은 제공을 하지만 준킬러와 킬러는 일주일 동안 스스로 고민해볼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의 응시한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지난주에 봤던 모의고사를 해설해 줍니다. 그래서 매주 최신 기출을 원본 세트, 최신 기출이라 함은 22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해당하고요. 총 17회분의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킬러는 풀고 나면 즉시 영상 해설이 제공돼서 복습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빅킬러에서 하한을 높이는 공부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킬러와 킬러는 일주일간 고민한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그 현장 해설과 그 현장 해설의 녹화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과 함께 연계하여 공부해볼 과거 기출에서 이런 걸 공부했으면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과거 기출이 공부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학생마다 기출 문제 공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 실무반은 최신 기출은 쭉 풀세트로 풀면서 기출을 첫 경험을 꼭 실전처럼 하게 하는 것이고 어차피 기출 문제는 반복적으로 1년 동안 한 5번은 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구기출까지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모 직후에는 3모 해설 강의 그리고 그 전주에 풀었던 마지막 모의 해설 강의로 종강을 하게 되고 5월 재개강은 수 전역반으로 통합해서 남은 세트가 이제 5개가 남거든요. 6월 대비로 매주 한 세트씩 풀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클리닉에 꼭 많이 참석해서 그 본인의 생각을 이제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고 많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으면 문답식으로 제가 직접 해결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약점이 빅킬러 쪽에 있으면 제가 이제 부교재를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개인별 자료를 뽑아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만점 기출반인데요. 기출을 이제 시간제고 푸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내신할 때도 중요한 문제들은 다 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스토반을 좀 같이 들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만점 목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통 이제 6월, 9월에서 다 만점 받은 친구도 저한테 영상으로 수강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수강을 하게 해줬는데 그 친구가 저는 당연히 킬러 쪽만 공부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1번부터 13번 이런 빅킬러 문제들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풀어주는지를 꼼꼼하게 싱크를 맞추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3등급이라서 그 문제들은 어차피 다 맞는데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4점을 더 맞추기 위해서 꼭 최적화해야 되고 효율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상위권 친구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만점 기출반은 킬러만 들어옵니다. 겨울방학 동안 나는 수원수투 내신하면서 충분히 다져졌고 어려운 문제만 평가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반에서 3모까지만 12회로 구성이 되거든요. 요때 전개념 기출을 평가원적 세계관으로 해결을 하겠다. 사교육 스킬로 구성된 세계관이 아니라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풀어보자라는 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근거,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말 킬러 문제의 발전을 체험하면서 풀이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킬러가 처음 등장한 2009학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같은 주제로 통치적으로 볼 거예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취향에 맞춰서 제가 재배열한 거다 보니까 테마별로 다룰 겁니다. 다만 최신 기출은 테마별로 끝까지 오지 않아요. 21학년도부터 25학년도는 같은 연도에 있는 수원수투 테마가 다 섞여서 정말 그때 나왔던 킬러들을 공부하는 식으로 최신 기출만큼은 이제 테마별로 공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수강 대상은 이 반은 수강하려면 좀 등급이 확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2 신무 기준 1등급을 권장하고요. 2등급 학생은 좀 힘들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수강할 수 있겠고 다만 토요반을 동시에 수강하면서 기출 실무와 이제 고난도 킬러를 같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2등급 권장, 3등급도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수토반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되면서 연계하면서 같이 기출 문제를 이제 더 씌우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킬러의 과거와 현재 발전상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유지를 하면서 무엇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공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원 세계를 구축해서 테마별 고난도 문제 해결 논리 구조를 체화할 거고요. 출제자와 의사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거고 그리고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킬 대신 스스로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개념, 기출만으로 이 모든 킬러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체험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7회 동안은 총 12회 수업이거든요. 3모까지. 3모 직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9 기출을 이제 쭉 학습한 뒤에 이제 연도순으로 전범위 킬러를 학습하면서 토요반은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상호 연계되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고요. 5월부터는 아까 토요반과 합쳐져서 수요 주 1회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 실무를 남은 5회분 마무리 짓고 6모를 대비하게 되고요. 이때 제가 그동안 평가원 수능 문제들을 적중했던 고난도 문제들을 이제서야 학생들한테 선보일 거예요. 저랑 기출 문제를 상반기 동안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에게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때 제 적중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구모와 이제 7월부터 구모 요 사이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하면서 이제 다양한 역치를 좀 높여놓을 필요가 있는 시즌이라서 고난도 모의고사로 하드 트레이닝을 할 건데요. 요 9월부터는 난이도를 낮춥니다. 수능에 딱 적합한 난이도로 수능 가서 보면 그냥 원래 보던 모의고사랑 똑같이 느껴지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런 모의고사가 지금 시중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들거나 콜라보를 해서 요 세트들을 준비를 할 겁니다. 올해도 적중 잘했으니까 내년에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무래도 좀 이제 높은 점수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었다면 저기까지는 지금 우리 아이가 아니다. 조금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요 약간 늦은 개강을 해서 1월 10일 개강을 하는 요 반은 수원수투의 수능에 꼭 필요한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다만 개념만 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진 않습니다. 학생들 고3이고 수험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핵심 위주로 짚으면서 일주에 1년치씩 평가원 기출의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다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때는 최신 기출을 아까 기출신문반 겨울방학 때 14회에다가 5회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 친구들이랑은 여름방학 때 실전 모의고사를 기출 원본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수능 직전에 제가 만든 파이널 모의고사 5회분으로 수능 난이도와 완전히 동일한 모의고사로 최종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1년간 수능 수학을 공부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본관에서는 확통 특강은 9회 과정으로 진행을 해서 확통 특강이랑 저 가장 쉬운 수능 수학 함께 수강할 수 있게 시간표를 토 아침과 토 점심으로 배치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지금 미적분 선택하시는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다른 단과 수업에서는 아마 기초 개념부터 하는 반이 없을 겁니다. 제가 다원에서도 유일할 거예요.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정말 미적분 마지막 회인데 미적분 꼭 골라야 되겠다. 근데 지금 실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기초부터 다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 반을 맡겠다고 이제 학원에도 말씀드렸고 학원에서도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최후의 미적분을 잘 마무리 지어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유인물에는 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설명회에 차마 시간 관계상 담지 못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고 이제 한번 댁에 가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슬라이드와 다르게 보시면서 확인하셨을 수도 있지만 텍스트가 조금 더 많이 보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다시 한번 복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